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네 번째 시간으로 진한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 전국시대 후반부가 되면 전국칠홍이라고 해서 7개의 나라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전국시대를 끝냈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은 사실 중국에서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 이민족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국을 통일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강력한 법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법과 사상을 국가 정책으로 적용해서 진의 부국 강병을 꾀한 관료로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상황은 한 번은 백성들에게 법의 확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길가에 큰 통나무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나무를 옮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양의 황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마 저 통나무 옮긴다고 황금을 주겠어? 하고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젊은 청년이 장난삼아 통나무를 옮겼는데 그러자 바로 관리가 나타나서 약속된 황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법가란 한 번 국가에서 약속이나 정책을 정하면 그 규정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법가는 왕이나 귀족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은 법을 적용하는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정한 법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은 바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정복해서 마침내 중국 전역을 처음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당시 5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한 진왕은 자신의 업적이 스스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왕이라는 자리는 자신에게 성이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신료들은 중국 전서상의 제왕들이 삼황, 5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서 삼왕의 황, 5제의 제를 써서 황제라는 칭호를 진왕에게 올립니다. 이에 진왕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당시 진왕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 시자를 써서 진나라의 첫 황제, 진시황제가 됩니다. 한편 중국이 한 국가로 통일되자 자연스럽게 이제는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진시황은 특히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고요. 남쪽의 남비엣을 공격해서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나라의 통치 체제를 보면 진나라의 통치 체제는 군현제입니다. 보통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주나라가 제후에게 사실상 통치권을 주는 느슨한 봉건제를 시행하다가 제후들의 힘이 강력해져서 주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봤던 진은 각 지방에 왕이 임명한 관료가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의 경우에는 보통 처음 부임 시에 황제의 명령을 받아 그 지역을 다스렸고 세습이 불가했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잘 미치는 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 국가가 되다 보니 도량형, 화폐, 문자로 통일합니다. 여기서 도량형이라는 것은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를 말하고요. 화폐는 사실 전국시대 때 워낙 다양한 형태로 있었는데 이를 진의 발량전으로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은 법과로 흥해서 법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법과 외의 사상은 배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교에 대해서도 탄압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기존 유학책을 불지르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분서갱류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을 쌓는 등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진승 5강의 난 등 반란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진승 5강의 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진나라 법에서는 약속된 날짜까지 공사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부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진승 5강의 상황을 보니 죽었다 깨어나도 약속된 날짜에 공사장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반란은 중국 전역으로 일어나서 결국 진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법과 정책이 결국 진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중원을 재통일한 사람은 한의 유방입니다. 당시 유방은 초에 항우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항우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부하 장수들을 홀대한 반면 유방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부하 장수들을 우대해주고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마침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판의 초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지방 통치 제도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수도와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수도와 먼 지역은 제후가 다스리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한 제도입니다. 물론 황제 중심 국가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현제가 바람직했지만 당시 유방은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의 눈치를 받기에 군국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방은 진나라 때부터 골칫거리였던 흉노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흉노는 묵툭이라는 뛰어난 군주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한나라는 백등산 전투에서 대패하여 유방은 사로잡힐 뻔한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뇌물을 줘서 포위에서 풀려난 유방은 이후 흉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공주와 예물을 줘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흉노에 대한 한의 약세는 이후 한무제 때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군주권을 추구하였던 한무제는 먼저 제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해서 국가의 통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관료인 동중서의 건의를 바탕으로 유교를 국교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전 진나라가 엄격한 법과 정책으로 반발심을 사서 망했는데 한무제는 백성이나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유교의 효 개념을 국가에 적용해서 임금에 대한 효, 즉 충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한무제는 이렇게 국내 체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은 그동안 계속 밀리고 있었던 흉노를 공격합니다. 특히 이때 서쪽의 대월지라는 국가와 협공해서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월지로 장건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이 장건을 통해서 서역으로 가는 길인 비단길이 개척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지역의 남원을 정복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도 한무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잦은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한무제는 당시 농민들의 생필품이던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매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몰락한 농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실력자들은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힘을 불려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1세기 초에는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잠시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새로운 나라의 신을 세우기도 했는데 왕망은 토지 국유화와 노비 매매 금지 등 당시로는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했지만 이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왕망은 몰락하고 호족 세력의 지원을 받은 광무제가 다시 한을 세우게 되니 이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광무제는 본인 자체가 호족 출신이었고 호족들의 힘으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호족의 특권은 계속 유지되었고 이는 결국 농민들의 불만을 사게 돼서 후에 황건적의 난 등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후한이 어지러워지고 힘이 약해지자 유력 호족들은 독립해서 중국은 위촉으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부터 대략 400년 동안 지속된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국가이기도 합니다. 역사책으로는 한무제 때 지어진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가 있었고요. 또한 후한시대 때는 채륜이 제지법을 완성해서 종이가 널리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인들의 글자를 한자, 중국인들 중 대다수를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칭들 모두는 중국 한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한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진시황과 한무제의 정책은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한 제국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